안녕하세요. 요즘 힘들고 그러시죠? 힘들고 하는데 그래도 공부할 건 해야죠. 우리가 토요일만 되면 세법은 공부하는 날 이렇게 정해놓고 그 이 문제 풀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범위를 보니까 등록면허세가 전범이네요. 등록면허세만 등록면허세만 나오니까요. 등록면허세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만 전범이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문제는 지금 이심 문제 요것만 풀어내시면 전체적인 시험을 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면허세 하나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심 문제만 정리해 버리시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문제 이렇게 우리가 풀기 전에 여러분들 할 일이 하나 있죠. 뭐 하는 거 이제 금방 아실 거예요. 문제가 너무 좋다. 그러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먼저 눌러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문제 해설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예의 기본 아시죠? 네. 안 그러면 제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그러고 이제 계속 이 동영상을 들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동영상 들으시면서 12시에 새벽 12시에 오르는데 어떻게 그걸 올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잠 안 자고 기다렸다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 공로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올라갈 때 여러분들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동영상을 듣고 주무신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등록면허세니까 한번 쭉 가보죠. 등록면허세 중에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1번부터 가봐요. 1번은 등록면허세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광어권이나 어업권이나 양식어권을 취득했으면 원칙은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취득세를 면제하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대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원칙은 취득세 대상인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대상으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그러면 등록 당시라는 걸 얼른 생각하세요. 등록 당시에 신고 가액으로 가고. 네,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되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등록면허세로 가겠습니다. 또 제척기간 이미 지나버렸죠. 취득세 제척기간 지났으니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면 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제 문제 2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러면 여기서는 지상권 설정 그러면 그냥 지상권자, 경매 신청 등기 그러면 이거는 채권자. 네, 감유 그러면 여기도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 지역권 설정 그러면 지역권자. 그러면 요역지 소유자 이럴 때도 지역권자. 그다음 전세권 설정 그러면 전세권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틀린 건 2번에 3번이 틀려요. 그다음에 3번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시는 승역지가 아니라 여기는 요역지의 가격이 되겠죠. 그다음에 임차권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월 임대차 가액. 월 임대차 가액을 그다음에 지상권 했을 때는 지료가 아니라 부동산 가액.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 금액 4번은 맞았네요. 저당권 설정은 담보 물건의 가액이 아니라 저당권이니까 채권 금액.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그래서 3번은 4번이 돼요. 자, 4번 가봐요.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를 찾아라. 그럼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 물건 소재지. 두 번째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은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죠. 납부했으면 신고 이행으로 봐요. 신고를 이행한 걸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를 추가로 물리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았을 때는 부동산 가액의 상속이니까 0.8. 채권 금액을 과세를 했을 때는 채권 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그럼 4번 맞았죠.
이제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납입을 했다. 그럼 이거는 회사들이 가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회사가 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부과한다. 그래서 이거는 과세,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본금이 바뀌면 회사에서 변경을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돼요. 이제 문제 5번 가보죠. 5번은 틀린 것으로만 묶인 것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재산권 그 밖에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사항을 공부해 등록을 하는 자, 이 사람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를 지고, 자산 재평가 나오면 여기만 뭐라고 그랬죠? 재평가 딱 나오면 변경된. 틀렸네요. 그다음 재산권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쭉 보니까 이제 여기 틀렸네요. 등록을 한 날로부터 60일 아니라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났네요. 등록면허세 낼 세금이 있으면 납부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지방교육세 20% 내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틀린 것으로 된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나하고 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럼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다음 6번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전세권 그러면 전세 금액의 0.2, 상속했을 때는 부동산 가액의 0.8, 지역권 설정했을 때는 요역지 가액의 0.2,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의 0.2, 저당권 그러면 채권 금액의 0.2. 그래 틀린 건 6번은 2번. 이제 7번이요. 7번은 또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 보증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임차권 그러면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에 그게 2%, 0.2% 그랬죠. 전세권은 전세 금액의 0.2,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의 0.2, 가등기는 두 개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0.2. 이제 취득세에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그걸 등록면허세로 넘어올 때는 취득세 세금의 50%를 주택에 대한 것은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세액으로 가시면 돼. 요건 아마 좀 특이사항일 거예요. 이건 참고용으로 좀 봐주시면 돼요. 이제 8번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 저당권 설정 그랬으니까요.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 저당권자. 이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1번은 틀렸어요. 두 번째,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맞는데 만약에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라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가요.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네, 증여를 받았으면 1.5. 네, 가압류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의 0.2. 여기가 틀렸네요. 그다음에 무덤 나왔을 때 취득세는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부과한다 그래서 틀렸죠.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재산세도 비과세. 그래서 무덤은 취득세만 과세하고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그럼 8번은 여기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으니까 옳은 건 3번 그러면 돼요. 이제 9번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네요. 등록에 대해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에 대하여 두 군데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가지고 각 지방별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어디가 납세지인지 모르겠죠. 모르겠을 때는 등록 관청 소재지. 이제 은행업은 이건 도시형 업종이라고 했잖아요. 도시에서 꼭 필요한 업종들 우리 세 가지 있었죠. 은행, 백화점, 병원. 이것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는 딱 채권 금액을 정할 때 좀 보니까 두 개 이상의 등기 쭉 나왔네요. 그런데 채권 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보니까요. 저당권의 목적물의 종류가 달라 두 개 이상의 등기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 등록 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채권 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가 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하시면 돼요. 이건 특이사항이에요. 이거는 3번은 특이사항이라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돼요. 그다음 4번은
이제 여기는 중과세 대상이네요. 앞에서 이미 등록한 후에 나중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고 하되 단 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는 경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제 5번은 여기서는 또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9번은 2번이 답이었어요. 이제 10번으로 가봐요. 옳지 않는 거. 또 똑같은 내용이네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고,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납입했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하나의 등록에 대해서 여러 군데 지방에 맞물려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면 영업장 소재지로 가는 게 아니라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갑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채권 금액이 되는 게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채권 금액이 없으면 그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대신 채권 금액으로 하는 거고, 상속이라는 게 나오면 세율은 0.8, 1000분의 8, 0.8로 가요.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면 3번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이제 11번으로 가봐요. 가장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1번.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한 후에, 등록하기 전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요. 일반 과세 대상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바뀌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다시 신고하고 납부하되 이미 낸 세금을 빼주고, 또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는 제외하고, 여기가 중요 키포인트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빼고, 그럼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빼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 중에서 가산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빼주시면 돼요. 이제 3번은 이것도 처음에 비과세를 받았다가 나중에 그 과세로 바뀌면 똑같아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되, 대신에 이미 납부한 걸 빼주는데 그 속에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주시면 돼요. 이제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여러 군데 여러 개 맞물려 가지고 어디가 납세지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때는 등록 관청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약속한 날짜까지 내가 신고를 못했을 때 정부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12번으로 가보죠.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이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그 물건 소재인 부동산 소재지. 자, 두 번째요. 이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기 전까지만 그 돈을 납부해 버리면 신고 이행으로 봐요. 신고를 이행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2번 틀렸죠.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서 등기를 또 하게 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건 비과세예요. 채권 금액 나오면 그냥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채권 금액이 나오면 그 채권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채권 금액이 없으면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된 것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을 대신 채권 금액으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은행업은 금융업이죠. 이건 도시형 업종이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제 13번.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납입했다. 그럼 법인들이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납입했으면 그 부분은 이거는 과세가 되죠. 그 비과세 안 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 1번이네요.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것 비과세, 무덤 등록면허세니까 비과세, 국가 비과세, 회사의 정리, 특별청사는 이건 법원이 특별히 부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그럼 1번만 과세네. 답은 1번.
이제 14번 문제는 요거는 최근에 이제 기출 문제인데 한번 다시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틀린 걸 찾아라. 그럼 여기서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실제로 을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주인이에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 주인은 을이고 거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 한 사람 갑이네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전세권자인 갑이 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 아니라 전세권자. 그다음에 부동산 소재지와 주소지가 달랐을 때는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갑니다.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로 가면 되겠죠. 부동산 소재지로 가면 돼요. 그럼 14번은 2번이 틀렸네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의 0.2.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산출세액은 건당 6,000원보다 적을 때는 6,000원 한다. 그러면 6,000원보다 작으면 등록면허세는 최소 6,000원을 내시면 돼요.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병이 등기했을 때 병 이름으로 등기하면 그때는 세금을 이름을 쓴 사람이 병이니까 병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왜냐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상에 명의 이름을 기록한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15번 가요. 이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건 몇 개인가? 그러면 이제 자본금, 출자금, 납입 여기는 과세. 담당 공무원이 차고 그러면 비과세. 네, 무덤 그러면 등록면허세니까 비과세. 국가가 등기하는 것 비과세. 회사 정리, 특별 청산 비과세.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 외국이 우리에게 과세했네. 그럼 너도 과세. 그럼 여기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그럼 과세 찾아라 그랬으니까 2개네. 그럼 답은 2개예요. 근데 잘못해서 비과세 하나, 둘, 셋, 4개를 찾아 놓으시면 안 돼요. 비과세 찾으신 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서 아차 내가 비과세 찾았네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비과세 아니 과세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2개. 그래서 15번은 2번이 답이에요. 이제 16번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비교했는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이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고 연부는 국가하고 관계되니까 사실상 연부금 취급액으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 가액으로. 지목 변경에 대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에서는 그 모두 가액 증가. 취득세에서는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분에 대해서 물리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가액 증가가 아니라 일건당으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가액이 증가되며 증가분에 대해서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하고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을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그럼 취득세 똑같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보통징수 방식으로. 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에만 적용이 되는 규정이에요. 재산세에서 나오는 거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나온 규정은 아니에요. 자, 그럼 답은 3번이죠. 요거 찾는데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은 가액이 증가했으면 증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물리고 변경 등기분에 대해서는 등기는 등록면허세에서 건당 6,000원 물려. 둘 다 가액 증가로 물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등록면허세는 수량 건당으로 물리고 취득세만 가액 증가분을 물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근데 요걸 아마 제대로 찾으신 분은 좀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17번. 16번 찾았죠. 네, 17번. 이거는
등록 면허세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인데 감면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풀어라. 그럼 감면이 없이 일반적인 경우는 등록 면허세 일반적인 경우는 지방교육세 하나만 붙어요. 이렇게 다른 거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나 감면시가 붙는 거예요. 감면 농특세는 감면시 붙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는 지방교육세 하나. 그럼 답은 1번. 이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1번은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에 납부를 해버리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다음에 무덤 나오면 등록면허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재산권 쭉 읽어보니까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6,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죠? 6,000원 미만일지라도 6,000원을 징수한다. 6,000원 세금을 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다시 볼게요.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틀린 거 몇 개냐 물어봤으니까 틀린 것은 한 개. 한 개는 답 2번에 들어있네요. 한 개. 그래서 2번이에요. 그다음에 19번. 틀린 것은 또 몇 개냐 그랬어요.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세 체납이면 압류는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가 등기 등록한 재산에 대해서는 요거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가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특별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세를 과세한다. 등록면허세 과세한다. 과세한다 아니라 과세하지 않는다. 법원의 촉탁은 비과세. 그래서 이제 등록하기 전까지 그랬으니까 이거 맞았네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한 후에 다시 중과세 대상이 되면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되 여기서 봐야 될 건 가산세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가산세는 제외.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있으면 그 가산세는 제외하고 그럼 이건 틀렸어요. 그다음 이제 5번 마번은 등록면허세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결정 통지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제 요구사항이 뭔지 다시 봐요.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나 하나 틀렸죠. 그다음에 또 틀린 게 라로 틀렸어요. 그럼 2개 틀렸네요. 자, 그러면 3번 이렇게 답. 자, 마지막 20번 문제로 가봐요.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모두 몇 개냐? 그러면 신고 납부는 시행돼요. 그런데 중과산세는 여기는 취득세만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거 취득세만 있어요. 물납 재산세 있어요. 면세점은 취득세만 있어요. 이것도 취득세에서만 나와요. 물납은 재산세에서만 나와요. 네,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납부를 하면은 신고 납부를 못하면 기한 후 신고돼요. 종량세는 요건 등록면허세 나와요. 그럼 다 해서 등록면허세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총 3개. 그럼 답은 3번. 여기까지 이제 다 풀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 풀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지문이 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불가능은 소심한 자의 환상이요 비겁한 사람의 도피처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데 피해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봐요. 나폴레옹. 이 사람이 뭐라 했냐? 안 되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없는데 우리도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안 되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하셔야지 내가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아, 이건 안 되겠으니까 이거 잠깐 발 빼가지고 이거는 좀 포기하고 나중에 다른 거 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냥 앞으로 전진하라는 이야기예요. 전진하시다 보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고 본인 스스로 믿으세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점수가 안 나오시더라도 다음 주에는 잘 나올 것으로 믿고 또 앞으로 전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잘 안 됐더라도 다음 주에 잘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여기서 해설을 마치죠.